여기는 중구 봉산동 봉산문화원 맞은편에 이끼 사진만 전문으로 전시하는 사진 갤러리 G 갤러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첫 장면이 금년도 43회 전국사진대전 특선 작품입니다. 이 이끼는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운문사 옆 계곡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촬영한 겁니다. 사진에는 이끼가 크게 보이고 물방울이 크게 보이지만은 이끼는 볼펜 끄트머리에 나오는 글 나오는 것만큼 이끼가 적습니다. 그 적은 이끼에 물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접사렌즈라고 있습니다. 접사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크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가. 요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고민이 나죠. 이끼는 땅에서 지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이것도 계곡 바로 옆에 있는데 지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진 카메라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렌즈에 각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이 사진을 한 30장 정도를 촬영해서 겨우 한 장 정도를 골랐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찍었는 사진입니다. 주로 이끼는 아침에 해 뜰 때쯤이나 안 그러면 저녁에 해 지기 전 1시간쯤 일반 사진하고 찍는 시간은 비슷합니다만은 이끼는 특히 물과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그 시간대가 안 맞으면 사진을 비춰 예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끼에 있어서는 빛이 안 맞으면 사진이 되질 않습니다. 물방울 뒤에 보면 배경이 어둡잖아요. 이건 이거는 찍을 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이 역광으로 찍자. 순광으로 찍으면 사진이 전부 좀 너무 단조롭다. 역광으로 찍었기 때문에 뒷화면이 이렇게 물방울이 빛이 나고 뒷배경이 어둡습니다. 이 사진은 대구시 근교에 인터블고 호텔이라고 있는 금호 강변 옆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서 해가 질 때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선은 해가 질 때 역광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이 아주 뚜렷하게 나무 색깔이 나고 찍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끼가 생겼는 것이 주둥이가 새 주둥이 같고 새가 하늘 위를 나르는 것 같고 뭔가 사람 심정을 전곡을 찌르는 듯한 그런 점이 좋아서 이 사진을 제가 지금 맡기고 있는데 이 앞에 사진도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었었는데 파노라마 형식을 가지고 띄고 있는 이것은 팔려 나갔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역광으로 찍었는데 아주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사진은 병원 환자분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희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장식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특별해 보이는데 네. 이거 일부러 거꾸로 하신 거예요? 제가 참 아끼는 사진인데 원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사진이고 사진 작가들은 다 자기의 고유의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이끼가 여기 뒤에 물을 머금고 나타나는 그런 형상인데 물 속에 이끼가 있는 이 장면이 좋아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걸 거꾸로 한 걸어보자. 인생도 역시 변화가 있어야 되듯이 거꾸로 한 걸어보자고 했는데 걸어보니까 이게 더욱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게 하나의 이끼의 추상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바꿔서 걸었는 건데 사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크로시를 켜놓고 계곡에서 찍었는 그런 사진입니다. 보니까 2층도 있던데 2층으로 네, 2층으로 안 가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끼의 꽃말이 모성애라고 되어 있는데 이끼를
또 시작하게 된 게 모성애랑 또 관련이 있다고요. 제가 대구에 가까운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농사 짓는 농가에 7남매 둘째로 태어났어요. 농사 짓는 게 어렵고 또 살기도 어렵고 엄마가 장사를 하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끼를 찍다가 이끼의 꽃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았더니 모성애라고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끼를 찍을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내가 찍었는 사진 전체가 우리 엄마의 혼이 담겨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끼를 찍죠. 이끼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제주도에서 원래는 큰 사진, 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노을 사진을 찍게 된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노을이 아름답다가 갑자기 어둠으로 사라지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해서 노을 사진을 한 2, 3년을 찍다가 그 노을 사진 찍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진 고수 한 분이 달력 사진을 찍는 것 같다. 노을 사진은 그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대구에 올라와서 진세호 교수님이라고 나를 가르치는 지도 교수가 있는데 같이 밀양 이양지에 조팝나무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노을이 지는데 뭔가 노란 금빛처럼 빛나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게 이끼였습니다. 그래서 이끼를 찍겠다. 이끼가 너무 적으니까 일반 렌즈로 담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 이끼를 찍는 접사 렌즈라고 있어요. 현미경 역할을 하지. 그 접사 렌즈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끼에 빠지고 또 꽃말이 모성애고 4년간 한 10,000장 가까이를 찍었습니다. 전시할 수 있는 사진 몇 점 정도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사진 전문가의 쪽을 받아가지고 곤란한 사진은 한 40점 정도 되는데 그 예술성도 뛰어나고 원래 이제 전국 국전도 특선을 하고 그래서 영국의 그 에딘버러 응모전하고 일본 동경 응모전에 사진을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사진이 뭐 찍었는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거기에서는 대지를 안 했으나 그래서 계속 앞으로 뭐 응모전이나 이런 데 나가볼 생각입니다. 이게 아침 일찍 찍었는 사진인데 세로로 되어 있는 사진인데 내가 옆으로 가로로 놨는 거는 이 이끼에서 물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취지 발전한다는 취지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가로로 놓고 보니까 사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가까이 보면 여기 이끼 위에 뭐가 있는데 이게 새 잎 같습니다. 새 주둥이. 이끼의 모든 것은 요 사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갓 태어나는 사진 이끼 싹 태어난 사진 또 새 모양의 잎을 닮았고 이 사진은 한 2월 말쯤이 되면 처음에 나오던 싹이 이렇게 농익는다 할까 노랗게 익습니다. 시즌별로 이게 모습이 이게 다 틀립니다. 시즌별로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보면 전부 새 잎 같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끼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임금님이 시험하는 과거에 장은급제를 하게 되면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목은 장은급제라고 붙여놨어요. 장자에 나오는 곤이라는 그 새, 큰 새, 하문을 날면 하늘을 덮는다는 새하고 이끼의 주둥이가 왜 새인지를 한번 그 챗GPT로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했더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설명을 하자면 길고 결론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끼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그런 자유, 그 자유를 그리워하는 뜻에서 자기의 희망이 새가 되고 싶어서 새주둥이로 안 됐나 하는 그건 작가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아침 일찍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게 꽃말이 모성애이기 때문에 척박한 곳에서 캐기 되기 모성애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엄마의 어떤 사랑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구나 하는 걸 이 기회를 보면서 좀 느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은 나는 이 이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버이날 우리가 지금 이끼가 모성인 줄 모르고 이끼가 뭐 산에 가서 이끼를 모르는 사람도 안 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모성인데 우리가 5월 8일 날 어머니 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드리기보다는 나를 키워준 엄마가, 정말 카네이션은 뭐 하나 꽃이 국이지, 이 이끼처럼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준 엄마의 그걸 생각하면 저는 이끼 사진이나 이끼 같은 마음으로 엄마 있는데 아버지 있는데 해야 안 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세상을 빛내는 이끼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사진은 그렇게 해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골프를 쳐도 그별 재미도 없고, 친구를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주로 하고 과거에만 자꾸 집착을 하고 해서 제가 자그마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직접 1, 2층을 지어가지고 제가 찍었는 이끼 사진만 사진 전문관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이끼 사진 전문관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땅이나 다 해가지고 노년에 내 재미로 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었죠. 처음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내 즐긴다고 해가 되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아까 말하듯이 이끼를 찍으면서 자유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도 집에 식구하고 사이도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니까 사이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은데, 혹시 나이 들어가지고 저와 같이 이 은퇴를 하신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이 사진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사진을 찍을 때는 몰입을 하게 되니까 엄청 좋은데 그 대신에 이끼 사진은 찍지 마세요. 왜 이끼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느냐. 이게 지형이 전부 땅이기 때문에 100% 엎드려야 되고, 서가 찍는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만장 가운데. 그만큼 사진 찍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부심은 전국에서 유일한 이끼 사진 전문가이다는 것 말고는 제가 내가 세울 게 없는 게, 제가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사진 공부도 옳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카메라를 지게 됐는데, 조금 더 나이가 그런 것 같으면 사진 공부를 좀 더 해가 더 나은 사진을 좀 남겼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그게 조금 아쉽죠. 인문학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인문학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보다가 한 100년 후에 낳는 까르바조라고 이태리 밀라노 작가가 있는데, 감옥을 16번 갔다 왔는 아주 난폭한 사람인데, 그림으로서는 빛을 이용해가지고 명암을 이용해가 사람의 심리를 표현한 까르바조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로서부터 그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인문학 용어는 테네브리즘인가 뭐라고 하는데, 제 사진은 전부 빛을 이용해서 역광으로 찍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째 보면 영감은 까르바조인데 받았다고 보면 되죠. 사진은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들이 와서 이끼가 어떻다 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자연 환경의 변화를 올해만큼 실감한 해는 없습니다. 올여름에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을이 돼서 이끼를 찍었던 곳에 다시 이끼를 찍으러 가보니까 이번 더위에 이끼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지난해 찍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끼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자연의 환경의 생태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쉽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쩜 과연 이끼도 사람과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일말의 두려움을 자연의 변화에서, 환경의 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젊은 구경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의 전공과 경제 공부를 꼭 같이
해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자유를 실천을 해야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오세요. 감사합니다.